현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식을 늘려라. 이데일리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들에게 올해 재테크 전략을 물은 결과 100명의 PB들은 올해 1분기 전체 자산 중에 38%를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다만 나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 자산 비중은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PB들의 관심 업종까지 엿볼 수 있는 올해 재테크 전략,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데일리가 지난해 말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분들이죠, PB분들을 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성종 기자? 네, 일단 PB분들이 뭐 은행, 증권, 보험사, 자기 회사의 어떤 그 VIP 고객들한테 그런 좋은 정보들, 네.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또 이데일리 TV 빅머니는 우리 고객이신, VIP 네. 고객이신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 네.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의 엑기스를, 핵심을 네. 잘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PB 100명이 일단은 추천하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니까 네. 높은 순서대로 보면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채권, 그다음에 금, 원자재 이런 순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 같은 순서는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놀랍지는 않은데 네. 이 조사가 작년부터 이데일리가 분기마다 지금 진행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사에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이런 네.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주식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조언을 네. 해주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주식과 현금성 자산 똑같이 29%씩 두라고 제한이 됐었는데, 이번 분기 조사에서는 주식은 한 38% 정도, 현금성 자산은 16%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식 비중을 늘리고 현금성 자산을 줄일 필요가 있냐라고 네. 살펴보면, 일단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갈 곳은 결국은 주식시장밖에 없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네. 왕년에 또 인기 스타였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에 어쨌든 유동성 유입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올해 주식시장을 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형리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 수석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021년에는 여전히 저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정부 부양책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주식은 여전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주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네.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 이 세부적인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2030, 그러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했고요. 네. 이후 4050, 60년대까지는 60대 이상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국내 주식이라든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2030, 특히 해외 주식 가운데 미국 주식을 투자를 권했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지만 네. 이만한 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장기 투자하면 환차익에 대한 그런 이점도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1순위는 한국 주식을 아무래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2순위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동산은 한국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대표적인 그런 자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으로 이유를 쳤고요. 60대 이상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네. 안정적인 관점에서 현금과 함께 또 국내 주식 투자를 할 것이라면 국내 주식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PB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추천했는지 궁금한데 요거를 우리 취재를 보니까 기자 어벤져스 클럽에 이제 새로 뉴페이스가 또 들어왔습니다. 뭐 새로운 각오 짧게 부탁드리면서 요 부분을 좀 취재했던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호 기자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신문만 만들다가 네. 이번에 방송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좀 떨리는 것도 있고 네.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방송 모토는 방송 사고를 내지 말자로 정했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PB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업종으로 IT와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응답한 PB들의 절반가량인 51%가 IT와 반도체를 유망한 업종이라고 대답한 것인데요. 특히 PB들이 주목한 회사는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부품주를 추천하는 PB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IT와 반도체에 이어 PB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관련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배터리나 태양광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응답한 PB 가운데 33%가 올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유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만큼 이 펀드에 돈이 모여서 다른 투자 종목들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외 증시, 또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할 업종으로 뉴딜 관련 신재생 에너지와 IT 반도체 업종이 유망할 것이라는 응답이 또 높았습니다. 네. 목소리 참 좋네요. 네,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가 없었어요. 잘해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 외에 아까 그 김영리 위원께서 네. 그 달러 약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좀 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정 기자? 네. 앞서서 이해라 기자가 연령별 포트폴리오 설명할 때 네. 뭐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이제 환차익 얘기도 했었는데 역시 그 달러 투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080원에서 1,081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PB들은 지금 올해 원달러 환율이 한 1,05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작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언젠가는 달러 가치가 지금 수준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씩 달러를 사서 모아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대다수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강의 핵심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라라는 거고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투자에 좀 집중해달라는 거. 그중에서도 IT나 반도체 업종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좀 사두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